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챕터 두 번째, 이번에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예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앞에서 우리가 모듈을 통합했다면, 각각 통합된 아이들을 시스템에 이제 연계를 해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모듈 연계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네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들, 또 보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모듈 연계예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모듈을 연결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다면 다른 기능들과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앞에 1과목에서 뭐 네이버에 연결해서 네이버 로그인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니시스나 이런 결제단을 연결을 한다든지 앱스토어에 뭐 등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 설계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설계서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기 위해서 이기종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과 처리를 사용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업무, 송수신 시스템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한 문서가 된다. 정적, 동적 모형을 통한 설계서, 일반적인 형태의 설계서로 구분하고 클래스는 분할 배치하고 적절한 주석을 통해 가지고 가독성을 높인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페이스 설계서에는 클래스를 분할 배치하고 또 적절한 주석을 이용을 해서 잘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한다. 자, 그럼 뭐 간단히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 기능 확인 순서에는 우선은 인터페이스 설계서의 내 외부 모듈의 기능을 확인하고요. 인터페이스 설계서의 외부 내부 모듈을 기반으로 공통으로 제공되는 기능과 각 데이터의 인터페이스를 확인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쭉 만들어 나가고요. 실제로 이제 모듈을 연계를 하다 보면 얘네를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표준에 대한 것이 정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 외부 모듈 간의 데이터를 교환하는데 그 데이터 교환 방식이 그 표준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존 데이터와 또 공통 영역을 추출해 가지고 기존 데이터에서 공통 영역을 추출해서 정의하는 경우와 인터페이스를 위해 다른 한쪽의 데이터 형식을 변환하는 경우가 있다. 뭐 일반적으로 요즘엔 표준화된 기준들이 이렇게 뭐 제이슨이나 DB, XML, YML, AJAX, CVS, REST 이러한 표준들이 이미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서 하면은 웬만한 것은 다 연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차로 보면 인터페이스 기능을 통해서 인터페이스 데이터 표준을 꼭 확인을 해주고 인터페이스 데이터 항목을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주고받을 값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어떤 데이터 형태로 전송이 되는지 또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자, 모듈 연계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목적으로 내부 모듈하고 외부 모듈 또는 내부 모듈 간에 서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방식들은 EAI, ESB, 웹 서비스, IPC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 1과목에서도 살짝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EAI 얘네 시험 문제 종종 출제돼요. 지금 몇 번째야?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EAI라고 하는 것은 기업 내부에서 운용되는 각종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의 정보 전달, 연계, 통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간에 기업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을 어플리케이션으로 보고 걔네를 어떻게 한다?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죠. 이게 뭐야? 통합이지, 통합. 그래서 기업 어플리케이션 통합이라고 하는 명칭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각 비즈니스 간의 통합 연계성을 증대시켜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각 시스템 간의 확장성을 높여줄 수가 있고요. 대상 시스템의 비표준 어댑터를 배포해서 통합하는 방식이에요. 요 EAI 유형이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나오는 포인트 투 포인트는 점대점 관계예요. 이렇게 점대점으로 연결을 하는 형태가 되겠고, 어플리케이션에 중간 미드웨어가 없어요. 중개가 없죠. 그래서 직접 1대1로 연결되는 형태다. 별도로 솔루션을 구매하지 않고 구축할 수 있어서 저렴하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지만 변경 재사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다음에 허브 앤 스포크예요. 얘는 허브, 중앙에 허브가 있는 거고 각각의 단위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공유기가 허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단일 접점, 한 곳에 모이는 허브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앙 집중형 방식이다. 중앙 허브에 장애가 생기면, 그지? 공유기 고장나면 인터넷 안 되잖아. 전체에 영향을 준다.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메시지 버스 방식이에요. 이거는 버스 통로, 버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연결 방식하고도 똑같은데, 이렇게 중앙에 통신선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버스 정류장이 있는 거예요. 즉 버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신호를 주고받는 형태가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사이에서 미들웨어를 배치해서 버스라고 하는 애가 미들웨어가 되겠죠. 처리하는 방식으로 확장성이 뛰어나다. 버스 노선도 어떻게 해요? 예, 버스 1km만 더 가면 정류소 하나 더 만들 수 있죠. 버스가 중간에 한 번만 더 서면 정류소가 하나 또 생겨요.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유리하다. 이게 뭐라고요? 메시지 버스 방식이다. 하이브리드 방식은 메시지 버스하고 허브 앤 스포크를 혼합한 형태예요. 허브 앤 스포크와 메시지 버스를 혼합한 방식이고, 그룹 내에서는 허브 앤 스포크, 그룹 간에는 메시지 버스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병목 현상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브 앤 스포크니까 이 그룹 안에서는 허브를 통하고요. 또 그룹과 그룹 간은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또 필요한 경우에 한 가지 방식으로 EAI 구현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들은 그냥 기반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AI의 구성 요소는 기본 플랫폼이 제공이 되겠죠. 이기종 시스템 간의 어플리케이션을 상호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데이터의 신뢰성 있는 전송을 위한 메시지 큐와 트랜잭션 미드웨어 기능을 수행한다. 대규모로 사용자 환경 지원을 위한 유연성과 확장성을 보장하고요. 어댑터는 다양한 패키지 어플리케이션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하는 EAI의 핵심 장치로 데이터 입출력 도구가 된다. 브로커는요, 시스템 상호 간의 데이터가 전송될 때 이 코드를 변환주는 아이다. 메시지 큐는 비동기 메시지를 사용하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술이다. 비즈니스 워크플로우는 미리 정의된 기업의 비즈니스 워크플로우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자, EAI 다음에 나온 아이가 뭐냐면 ESB가 되는 거예요. 자, ESB는 SOA라고 하는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와 EAI를 혼합한 형태죠. 그래서 ESB는 좀 더 큰 그런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 변환 및 연계 지원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합 관점으로 EAI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플리케이션보다는 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요. 그죠? EAI는 뭐 어플리케이션 중심 통합이지만 얘는 서비스 중심이에요. 됐죠? 뭐야? 기업 내에 있는 모든 서비스를 연결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과 결합도를 약하게 유지해야 된다. 웹 서비스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이기종 어플리케이션에 유연하게 통합하는 핵심 플랫폼 기술이다. 관리 및 보안이 쉽고 높은 수준의 품질 지원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ESB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중앙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가 있고 각각의 시스템들, 서버와 모든 것들, 장치들이 통합해서 연결되는 그러한 아이가 됩니다. 자, 그럼 EAI와 ESB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우선 개념으로 보면은 기업 내에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거고 얘는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즉 서비스를 통합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고 통합 방식은 이러한 아이들이 있었고요. 얘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를 통한다. 얘는 직접 연결, 얘는 중앙 집중형. 프로토콜은요, 다양한 프로토콜. 비즈니스 규칙은 EAI 서버에서 처리가 되고요. ESB에서 처리가 되고요. 트랜잭션 관리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얘는 ESB가 통합 관리하고요. 확장성이 얘는 좀 낮은데 비교적 높은 거예요. 비교적 낮고 두 개 중에 얘가 확장성이 낮은 건 아닙니다. 성능이 얘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높아. 얘가 유연성은 제한된 유연성인데 높은 유연성이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자면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애랑 저 EAI와 더 하위에 옛날에 쓰던 거랑 비교하면 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자, 웹 서비스는요. 네트워크 정보를 표준화한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기술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개념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웹 서비스가 있는데 얘네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소비스입니다. 요거 실기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얘는 심플 오브젝트 액세스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HTTP가 뭐예요?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겠죠? HTTPS도 마찬가지. SMTP는 메일이죠. 얘네를 이용해서 XML 기반의 메시지를 네트워크상에서 전송 교환하는 프로토콜이 됩니다. UDDI 같은 경우는 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이에요. 예, WDL을
WDL은 뭐냐? 웹 서비스 디스크립션 랭귀지인데 얘를 이용해서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를 검색하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인터넷에서 전 세계 비즈니스 업체의 목록에 자신의 목록을 등록하기 위한 확장성 언어인 XML을 기반으로 해서 UDDI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DB예요. 그래서 이런 WSDL을 등록하기 위한 이러한 하나의 등록 창구다. 뭐라고 해야 돼? 앱스토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웹 서비스명, 서비스 제공 위치, 프로토콜 등의 웹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XML 형식으로 구현을 한다. 자, 그래서 얘네들 각각 두 개에 대한 차이점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IPC 방식이 있어요. 얘는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인데 운영체제에서 프로세스 간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통신 기술이고요. 프로세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이를 통해 서로 다른 프로세스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 프로세스 사이의 동기를 맞추는 기능을 제공한다. IPC의 주요 기능은 파이프, 소켓, 메시지 큐, 공유 메모리 이렇게 구성된다. 이게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보안에서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